3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카디널리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제가 첫 번째 시간이랑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무한집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건 어떤 함수가 원투원인지 온투인지에 대한 건데, 우리가 원투원이 뭐고 온투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얘는 이제 가끔 인젝티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온투인 함수는 서젝티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정의가 중요한데, 어떤 집합 A랑 B의 카디널리티가 같다. 카디널리티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어떤 원투원 그리고 온투인 함수가 존재하면 우리가 A와 B의 카디널리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A와 B가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투원 온투인 거를 가끔은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름보다는 원투원이고 온투인 함수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카디널리티가 두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2라는 집합을 이렇게 짝수들만 모아놓은 거로 생각을 하면은 자연수와 이 짝수 집합은 카디널리티가 같습니다. 아니면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1대1 대응된다. 카디널리티가 같은데 이거는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연수라는 집합이랑 2라는 집합이, 자연수는 1, 2, 3, 4, 5, 6 나가는데 2라는 집합은 2, 4, 6, 8, 10 이렇게 가니까 얘네 둘을 서로 대응시켜주는 규칙이 뭐냐면 2배씩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f라는 함수를 n을 2n으로 보내는 거로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원투원이고 온투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명하니까 이 정도는 안 보여도 되긴 하지만, 이제 조금 약간 생각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잘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원투원 온투가 되니까 얘네들의 카디널리티는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정수랑 자연수 집합 사이에도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f라는 함수를 자연수 집합에서 정수 집합으로 가는 건데, n이라는 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n, n이 홀수면 2분의 n-1 이렇게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대응이 될 거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는 거에서 1일 때는 0, 2일 때는 마이너스 1, 3일 때는 1,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면은 1대1 대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은 카디널리티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 2, 3, 4, 5, 6 자연수 집합이 있고 정수 집합도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정수에는 0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정수 집합이 좀 더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투원이고 온투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히 대응을 시켜줄 수 있는 원소가 딱 하나씩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정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왠지 정수의 집합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두 개의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도 해줄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A, B라고 하는 이 열린 집합이랑 실수 전체에 있는 집합이랑도 1대1 대응이 돼요. 이런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A, B라는 거에서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만들 건데 어떤 함수냐면 그냥 이런 양끝으로 가는데 뭐 이런 함수를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은 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 뭐 굳이 식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랑 A, B를 대응시켜주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반대로 해도 상관없고 A점을 마이너스 1로 보내고 B점을 마이너스 1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fx를 x제곱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함수는 여기서 점근선을 갖고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은 정확히 얘가 1대1 함수가 되죠.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는 이 정의역에 점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카운터블이라는 얘기를 정의를 합니다. 카운터블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집합이 카운터블하다, 우리말로는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뭐 집합 아니면은 뭐 가산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는 자연수와 카디널리티가 같은 집합을 우리가 이 카운터블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 언카운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집합인데 카운터블이 아닌 거를 언카운터블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유한 집합은 뭐 카운터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요 두 가지 집합, 유리수 집합과 실수 집합이 각각 카운터블이고 언카운터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예제에서 본 거에 의하면은 정수 집합도 카운터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보면은 첫 번째로 유리수가 카운터블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블이라는 걸 한번 좀 자세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카운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얘네들을 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 어쨌든 번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셀 수 있다 없다 하면 보통 무한계다 유한계다를 셀 수 있다 없다라고 하죠. 무한이 많으면은 그거는 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셀 수 있다라는 뜻 말고 얘네들은 진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번호를 매긴다. 그래서 아까 정수 집합도 원래대로라면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좀 어떤 잘 이렇게 줄을 세우니까 번호를 매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리수 집합도 마찬가지로 카운터블 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조금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저 자세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연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유리수 집합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2,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뒤에도 좀만 더 적어보면 1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얘는 A1이라는 집합이 들어가고 얘네들을 한 묶음, 뭐 우선 집합 이름은 나중에 이름 다시 정확히 지어보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늘어서 쓸 수가 있죠. 근데 그다음에 얘네 두 개 이렇게가 또 한 집합. 왜냐면 분자분모를 합해서 3이 되는 애. 얘는 분자분모 합해서 4가 되는 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유리수 집합이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은 AN이라는 집합을 내가 어떻게 정의할 건데 얘는 이런 유리수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어떤 유리수냐면 P랑 Q는 자연수기는 한데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P 더하기 Q가 자연수가 되는 이런 집합들을 가지고 와요. 그럼 얘는 A1이 되고 얘는 A2, A3, A4가 됩니다. A4에 뭐 2분의 2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만 얘는 기하분수로 하면 1이어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낸 것들을 모아놓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항상 임의의 유리수를 가지고 와도 걔가 몇 번째인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와도 임의의 원소 여기서는 이제 유리수가 되겠죠. 를 가지고 와도 그게 몇 번째인지 얘기해 줄 수 있으면은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카운터블이겠죠. 그래서 순서를 매길 수 있고 번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게 유리수들을 일렬로 쭉 세워서 내가 아무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7분의 22가 몇 번째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카운터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7분의 22는 분자분모 더해서 A29니까 A29에 있겠죠. 그래서 A5 이렇게 나가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은 7분의 22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보통 좀 더 많이 쓰는 방식은 유리수들을 어떻게 일렬로 줄을 세울 거냐면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뭐 다른 증명, 뭐 증명이라고 할 건 없는데 보통 이 그림을 많이 씁니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여기에는 1분의 2, 2분의 2, 3분의 2, 4분의 2, 5분의 2, 6분의 2. 얘네들 다 써놔요. 우선 기하분수로 이제 나타냈을 때 뭐 겹치는 애들은 다 뺄 텐데 4분의 3, 5분의 3, 6분의 3 이런 식으로 1분의 4, 뭐 2분의 4, 3분의 4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유리수의 원소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순서를 잘 정해주면 되는데 일렬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나도 안 빠져놓고 다 셀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빠져주면 되겠죠. 기하분수로만 나타냈을 때니까 얘네들은 다 빼면 뭐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고 그럼 이제 빠진 것들은 건너 뛰어가면서 하나 이렇게 그럼 또 내려가서 얘 뭐 있을 거고 또 위로 올라가서 얘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음수로만 양수로만 적었는데 양수 음수 번갈아 가면서 적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는 카운터블합니다. 그래서 정수도 자연수보다 좀 더 개수가 확실히 많았고 유리수도 자연수보다 개수가 확실히 많은데 따지고 보니까 유리수도 자연수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된다. 그렇지만 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실수는 진짜로 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셀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카운터블이 아닌 거를 이제 언카운터블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카운터블이라고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카운터블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모순을 찾아내면 됩니다.
카운터블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어떤 원투원이고 온투인 함수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있는 집합들을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쭉 다 적을 수 있어요.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아직 제가 순서를 임의로 그냥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모순을 찾을 건데 모순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x1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거는 크기 순 이런 거 쓰고 아니 그냥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x1이 있는데 i1이라고 하는 어떤 닫힌 구간을 정할 거예요. 어떤 클로즈드 인터벌을 클로즈드 인터벌인데 x1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애를 하나 찾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고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또 원소가 하나 있을 텐데 걔는 당연히 x1이랑은 다르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x2로 이름을 붙이고 그랬을 때 또 그러면 이제 x2는 i1에는 있는데 i2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i2는 i1에 들어가 있는데 x2는 i2에 있지 않게. 그럼 이제 또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x2, i2 안에 있는데 x3를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하나 골라요. 그럼 얘는 또 i3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찾았냐면 i&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xn 플러스 1은 in 플러스 1에 안 들어가게끔 을 만족하는 어떤 닫힌 구간 i&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생각할 텐데 얘네들의 교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에 의해서 공집합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집합 하나를 포함하고 어떤 원소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실수니까 x도 실수니까 어떤 번호가 붙겠죠. 몇 번째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n0번째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근데 xn0는 우리가 아까 모든 xn들은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xn0는 당연히 in0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xn0는 모든 in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인거의 모순입니다. 임의 모순. 따라서 실수들은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uncountable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원소가 무한개인 집합이 그냥 똑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 얘네들의 성질이 다 똑같지는 않구나. 그래서 카운터블 그러니까 셀 수 있을 만큼 무한이 많은 거라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무한이 많은 거라 이거 둘의 좀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책에 또 이 카운터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책에 좀 정리만 나와 있고 증명이 나와 있진 않아서 이 정리의 증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좀 미뤄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중요한 성질들이니까 몇 가지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57에 나와 있는 내용을 증명을 할 텐데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A가 B 안에 들어가 있고 B가 카운터블이면은 A는 여전히 카운터블이거나 아니면 유한계거나 그러니까 A가 언카운터블만큼 많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언카운터블이 더 큰 집합이고 카운터블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집합. 그다음 파이나잇인 거는 진짜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그건 더 작은 집합. 요런 완전한 포함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나잇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작고 파이나잇도 당연히 카운터블이긴 하지만 카운터블 무한계만큼 카운터블 얘는 무한계만큼 언카운터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둘 다
원소가 무한개인 거. 그래서 얘도 생각해 보면은 뭐 명제 자체는 당연히 뭐 직관적으로 잘 와닿습니다. B가 카운터블하게 많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애는 언카운터블만큼 많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얘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A가 파이나잇이냐 아니면 원소의 개수가 인피니시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는데 뭐 파이나잇이면은 이제 그거 자체로 됐으니까 A가 인피니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B라는 집합은 카운터블이니까 B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x1, x2, x3 이렇게 순서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집합이 B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A에 있는 어떤 원소는 항상 꼴로 나타납니다. K는 당연히 자연수일 거고, 그쵸?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 말뜻은 A라는 집합이 여기 안에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A 안에도 어떤 원소들이 뭔가가 있을 텐데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A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면은 걔는 항상 뭐 요런 꼴로 나타나는 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F를 N에서 A로 가는 어떤 이런 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1 하나를 고를 텐데 우리가 어떤 걸 고를 거냐면 가장 작은 어떤 뭐 내추럴 넘버 자연수인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xn1이 A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항상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는 얘가 만족하는 거를 A에 있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걔는 항상 이꼴로 나타나니까 자연수 하나를 고르면은 xk라는 원소 하나가 정해져요. 뭐 물론 겹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스몰 리스트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n2는 n1보다 큰 것들 중에서 xn2가 여기서 x1 뺀 거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fk를 xnk라고 정의를 해주면 라고 하면은 a가 인피니시니까 1 to 1이고 1 to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항상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왜 1 to 1이고 1 to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1 to 1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얘네 두 개가 다르면은 얘네 둘이 다르다, 이제 요거를 보이면 되는데, m과 k가 다르면은 뭐 둘 중에 대소 관계가 뭐 하나 있겠죠. 그러면 얘인데 얘는 항상 xnm과 얘가 다르겠죠, 그렇죠? 아예 없는 데서 뽑았으니까. 그리고 온투인 거는 더 자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A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얘는 항상 XJ 꼴로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이 되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X가 A에 항상 들어가 있으면은 항상 X는 여기 X라고 쓰니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A라고 하면은 A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항상 XK 꼴로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온투인 거는 그쵸? 바로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투원인 거를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씩 정의가 된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좀 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냐면, 뭐 A라는
집합이 뭐 이렇게 뭐뭐뭐가 들어가 있는 애인데 여기에 B라는 집합이 x1, x2, x3 뭐 이렇게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면 x1, x2, x3, x4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에도 원소가 뭐 몇 개인가 있을 텐데 언카운터블은 아니니까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뭐 우선은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언카운터블인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언카운터블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네가 여기 안에 항상 들어가니까 A는 뭐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대응되면 좋겠지만 운이 좀 안 좋아서 여러 개가 같은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연수 집합이랑 1대1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제일 작은 애로 골라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스몰 리스트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원투원인 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티어렘 1.5.8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준비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전에 얘도 카운터블합니다. 뭐 이 집합은 어떻게 정리 이렇게 순서쌍으로 정의를 한 애들 n과 m이 둘 다 자연수일 때 얘를 생각하면은 카운터블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f가 n 곱하기 n에서 얘로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원투원 원투가 됩니다. 이면은 원투원이고 원투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선은 원투원인 거를 보려면은 얘네들이 서로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M1 얘가 1이 아니면 얘가 짝수니까 그럼 이제 얘네가 다 얘만 살아 있어야 되고 얘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은 얘네들은 원투원이 되고 그래서 원투원인 거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온투인 거는 모든 자연수가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나냐 하면은 그렇죠. 짝 2의 거듭 제곱으로 다 뽑아내고 나머지 홀수로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카운터블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알고 이제 또 뭐를 정의를 할 거냐면 이거랑 비슷한 뭐 연관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는 또 어떤 디어렘을 우리가 볼 거냐면 F가 A에서 가는 어떤 맵인데 이 맵이 온투래요. 얘가 온투다. 그러면은 A는 여전히 카운터블이거나 아니면은 파이나이트하다. 뭐 아까 했었던 증명이랑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A가 파이나이트면은 뭐 더 됐으니까 그래서 A가 인피니시라고 가정을 하고 아까 했었던 증명이랑 똑같은데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F가 온투라고 했으니까 어떤 A라는 집합을 A의 원소 하나 가지고 오면은 A는 뭐 FN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얘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은 원투원인데 뭐 아쉽게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N들을 다 모아놔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N들을 다 모은 애들인데 어떤 N이냐면 이거를 해서 만족하는 애. 그러면은 이 자연수 집합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NA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A를 하나 고를 때마다
NA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원투원이고 얘는 항상 온투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방금 했었던 정리에 의해서 얘도 여전히 카운터블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써보면 F는 이렇게 지은 맵을 우리가 뭐 G라고 이름을 붙이면 G는 A에서 N으로 가는데 얘는 원투원 그리고 온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집법과 뭐 카디널리티가 같다. 그래서 카운터블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기 나와 있는 티오렘 1.5.8의 두 번 1.5.8을 보면 1.5.8에서 사실 이제 아래 것만 하는 게 더 강력하죠, 그렇죠? 어차피 위에 있는 거는 뭐 유한계 하는 게 무한계 한 거보다는 더 쉬우니까, 무한계 한 거 나면은 유한계는 자동으로 되니까 이제 밑에 있는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5.8의 사실 두 번째 것만,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AN이죠. AN이 카운터블이면 카운터블 셋의 어떻게 보면 카운터블 유니언인 거죠, 그렇죠? 카운터블 유니언 카운터블 셋 이거인 거죠. 또 카운터블이다. 그래서 이 얘기인데 얘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를 이용을 하면은 좀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을 생각해 보면 어느 AN 하나 가지고 오면 얘는 카운터블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원소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인덱스 두 개긴 하지만 얘는 1, 2, 3 이렇게 되는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XN1, XN2, XN3 뭐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인데 그럼 어떤 집합 F를 생각할 거냐면 n 곱하기 n에서 얘를 뭐 A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크게. 그래서 얘를 A라는 맵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인덱스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이 원소에 대응시켜주는 애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 F라는 거의 성질을 보면 F는 원투원은 몰라요. 인지는 몰라. 이거는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모르는데, 그래도 아는 건 뭐냐면 얘는 적어도 온투가 됩니다. 그렇죠? X, N, K 하나 정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응되는 NK 정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F는 얘는 온투가 돼요. 얘는 온투니까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또 N 곱하기 N이랑 N은 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또 맵 하나 원투원이고 온투인 거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맵이 온투면 우리가 그래서 그럼 이제 n에서 n 곱하기 n으로 가고 a로 가는 맵을 하나 찾은 거죠. 반대로 어차피 원투원 원투니까 뭐 뒤집어도 상관없죠. 얘를 g라고 하면은 얘가 g고 얘를 f로 하면은 얘는 온투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면은 얘는 G 먼저 갔다가 F 가는 거죠. 얘는 온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아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온투면은 카운터블이 된다. 그래서 온투인 맵을
찾았습니다. n에서 a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책에도 뭐 증명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네,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진짜 오픈 인터벌 0, 1이 언카운터블 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사실 보인 거기는 한데 왜냐면 실수랑 왜냐면 R이랑 얘랑은 카디널리티가 같았고 얘는 언카운터블이었으니까 얘도 언카운터블이 되겠죠. 그래서 뭐 보인 거긴 한데 이 칸토르라는 사람이 칸토르라는 수학자가 예전에 이 대각화 방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좀 신박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화 논법이라고 뭐 부르는데 어쨌든 요게 되게 신기한 거여서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 잠깐 깜빡하고 안 했는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요 theorem 1.5.8을 이용을 하면은 요 카운터블 셋의 카운터블 유니언도 카운터블이다 라는 거는 이용하면은 따름 정리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m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m분의 n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모은 거, 그러니까 m분의 1, 뭐 m분의 2, m분의 3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거로 생각하면 얘는 카운터블입니다. 그죠? 왜냐면 어차피 m 하나 고정되어 있고 정수 집합들 모아놓은 거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유리수 집합을 생각하면은 얘는 이렇게 나타나는 애입니다. 그래서 카운터블 셋의 카운터블 유니언이니까 얘도 여전히 카운터블이다. 그래서 유리수 집합이 카운터블인 거는 이렇게 증명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칸토르의 대각화 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카운터블인 거는 이제 보이는 방법은 카운터블이라고 하고 모순을 찾는 거니까 이제 0, 1이 카운터블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0,1이라는 이 집합에 있는 원소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0.xx 이렇게 되는 이 소수점들을 다 모아놓은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 하나가 주어질 때마다 어떤 자연수 집합에서 0,1로 가는 원투원이고 온투인 집합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연수 하나 주어질 때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소수점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xx 이렇게만 쓰기가 좀 수학적이지 않으니까 얘를 이렇게 0.m1 am2 am3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 이 얘기는 결국은 책에서 이게 있는 것처럼 n과 0,1 사이에 1을 넣으면은 f1이라는 숫자는 0.a1, a12, a13, a14 이렇게 나가는 소수점. 2가 주어져 있어도 f의 2는 a의 21, 22, 23, 24 이렇게 나가고 3에 대해서도 똑같이 f3는 카운터블이라는 게 정확히 이런 수열로 나타낼 수 있다. 뭐 번호를 매길 수 있고 순서를 매길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뭐 하나만 더 적어보면 4는 A의 41, 42, 43, 44 이렇게 나가는 애로 순서를 다 매겨줄 수가 있어요. 계속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은 모든 0일에 있는 모든 어떤 소수들 0.xx로 나타나는 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0일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올 건데 얘도 소수점이 되긴 하겠죠. 0.뭐 b1, b2, b3, b4 뭐 이렇게 나가는 소수일 텐데
이제 B1, B2, B3, B4를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B에는 ANN 대각선에 있는 게 2가 아니면 2로 주고 AN이 대각선에 있는 게 2면은 3으로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각선만 보는 거죠. 대각선만 봐요. 그럼 이제 이러면은 모순이 생기는데 얘는 x는 저 위에 있는 fn 꼴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f1이 0.2157 뭐 얼마 앞자리가 2고 f2에 있는 거는 뭐 0.3 뭐 7 얼마 이렇게 나가는 애. f3을 0.125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애여서 얘는 5로. 그러면 이제 B라는 애를 X라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B1은 A11이 2가 아니면 2를 주고 얘가 만약에 딱 2가 되면 3을 줘요. 그러면 A11이 2니까 X는 0.3 얼마로 시작해요. 그 얘기는 X는 절대 F1이 안 되죠. 왜냐하면 첫 자리만 비교를 할 건데 얘네 두 개가 다르니까 F1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X는 F1이 아니구나. 그럼 이제 B2를 다시 생각하면 B2는 B22가 A죠. A22가 2가 아니면 2를 주고 2면은 3을 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3이 됐고 A22가 7이니까 2가 아니죠. 얘는 2를 줘요. 그래서 X는 0.3, 2 얼마구나. 또 두 번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이제 얘는 이제 1은 후보가 아니니까 얘는 탈락했고 F2랑 다시 비교해 보면 얘는 두 번째 원소가 7이니까 얘랑 비교해 보면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절대 두 번째 원소가 될 수 없어요.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죠. B3를 생각해 보면 A33는 2고 A가 아니면 332 2면은 3을 줘요. 근데 세 번째 원소가 5죠. 그러니까 얘랑 다르니까 2죠. 그래서 X는 이제 뒤에 자리도 또 알 수 있죠. 0.3 2죠. 이렇게 나가는 애죠. 그래서 얘도 아니었는데 F3랑 비교해 보면은 세 번째 원소가 얘는 2인데 얘는 5죠. 다르죠. 그러니까 X가 F3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했으니까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입니다. 왜냐면 얘가 O2라 그랬으니까 X는 항상 Fn 꼴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밑에 엑서사이즈들을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다른 얘기들을 다른 얘기는 아니고 좀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엑서사이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서 이 증명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는 파워셋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멱집합이라고 뭐 우리말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 얘기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파워셋 PA는 A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PA는 어떤 얘네들의 부분 집합을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1, 2다. 이거의 부분 집합은 PA를 다 모아놓은 거는 공집합이 있을 거고 원소 하나짜리 원소 이거
1, 2.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 얘는 2의 n개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칸토르 시오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집합 A가 주어져 있어도 A에서 PA로 가든 온투 펑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면 티오렘 1.6점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랬으니까 뭐 증명하는 방법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A에서 PA로 가는 온투 펑션이라고 가정을 하자. 온투라고 하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PA에 있는 어떤 원소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도,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뭘 하나 가지고 와도 얘는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순을 찾으려고 하니까, 모순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원소인데 이 꼴로 안 나타나는 거. 원소를 찾아내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이 얘기가 뭔 뜻이냐면, 얘가 멱집 파워셋의 원소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부분 집합인 거죠. 그렇죠? 어떤 부분 집합인데 FA 꼴로 안 나타나는 애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해요. A 안에 있는 원소인데 A가 FA에 안 들어있는 애.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냥 FA가 FA는 그냥 함수 값인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얘가 공역을 생각해 보면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도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A라는 어떤 집합에서 PA라는 집합으로 뭐 이게 갈 텐데, 그렇죠? 여기 A라는 애가 여기 어딘가에 FA로 갈 텐데 FA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모순이 생기는데, 그럼 당연히 얘는 A의 부분 집합이 돼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이거 뭐 아니면은 B는 PA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순을 찾아야 되니까 B가 이제 만약에 얘라고 하자. 어떤 A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A 프라임 좀 이랑 헷갈리니까 X라고 하자. 어떤 A에 있는 원소 X에 대해서 B가 FX로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가 B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게 있으니까 X는 뭐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이 바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B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X가 B에 있으니까 X는 FX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FX가 아까 B였죠. 그렇죠? 모순. 이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X가 B에 들어가 있다라 그랬는데 B에 안 들어가 있다가 되니까, X가 B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을 다 모은 거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들어가는 애들을 다 모은 게 B니까 B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나타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겠죠. 그럼 이래도 모순이에요. 아니면 뭐 이거의 대우를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이 B라는 애는 FX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온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토르 티오렘까지 뭐 책에는
뒷부분은 뭐 연습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다 한번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했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한번 풀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거 좀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앞부분에 있는 연습 문제 좀 더 보고, 남은 시간에는 오늘 했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연습 문제들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